강지한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인데요. 오늘 날짜 고가 825원, 저가 813원, 현재 가격은 820원대에서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일 새벽 전체적인 암호화폐 유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일정이 있죠. FOMC 회의록을 통해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주목해서 어떤 내용이 나와줄 건지 말씀드릴 거고, 그동안 리플 소송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무조건 합의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이후의 스텝인 IPO 발표 시기까지도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시면요, 리플의 하락 이유는 전형적인 강세장 조정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승 추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요. 주말 사이 동안에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리플만 하락 흐름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같이 영향을 받아줬기 때문에 큰 악영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었다라는 거고요. 내일 새벽 FOMC 회의록을 통해서 또 한 번 시장에 반등 나와줄 시점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최근에 이 강력했던 여기 750원 라인을 돌파시켜 줬었는데요. 그 다음 스텝은 여기죠. 830원대. 여기 매물을 소화시켜 주면서 움직임 나와줬었어야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단번에 돌파시켜 줬던 이유는 바로 스웰 컨퍼런스에서 IPO 발표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1000원까지 돌파해줬던 건 바로 블랙록에서 리플 ETF 신청한다라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20분 만에 1000원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바로 가짜 뉴스임이 확인되면서 도로 원복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도 보시면 리플의 가격은 여기 830원 라인대, 여기에서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횡보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분석가 다크 디펜더는 리플의 4시간 차트를 통해서 이런 분석을 내놨었는데요. 현재도 여전히 과매도 구간에 있으며 리플은 단기적으로 0.66달러를 돌파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일 캔들이 0.61달러 이상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다크 디펜더가 보는 5가지 웨이브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이어지는 이 웨이브는 이제 리플의 가격 폭등을 암시하게 되는데요. 최근 XRP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의 거래량과 보유량은 계속해서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고래들의 관심 증가는 XRP 가격 반등의 전조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지난 10월 14일 날짜로 27%의 보유 비중에서 11월 6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부분에 46%나 보유가 늘었습니다. 약 2배 가까운 수량이 늘어난 부분인데요. 그만큼 XRP의 강세장이 머지 않았고 세력들은 저점에서 물량을 매집해 나가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많은 개인들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더라고요. 기관과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을 하는데 왜 리플의 가격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만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횡보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물대의 물량을 다 소화시켜 주고 나면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매물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750원대 매물대 소화시켜 줬고 물량을 장악했죠. 그 다음 스텝인 이 830원대, 여기를 지금 움직여 주려고 했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던 건 이 IPO 기대감으로 개인들이 매도가 아니라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움직임이죠? 모든 기대감이 없어지고 난 후에 지금 현재 830원대에 머물러주고 있다라는 것, 세력들이 이전 매물대를 소화시켜주고 끌어올려줬기 때문에 현재 여기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여기 매물대 소화시켜주고 나면요, 그 다음 어디죠? 바로 여기 920원대입니다. 여기도 어느 정도 소화시켜주고 나면 그 다음 1000원 이상 돌파시켜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라도 리플의 호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 매물대는 금방 소화시켜주고 움직여 줄 거다라는 거죠. 최근 기사를 보시면 챗 GPT에게 솔라나가 리플을 능가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어떤 답변이 달렸냐면 잠재적으로 리플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중요한 건 $2입니다. 리플과 SEC 간의 소송 관련된 우호적인 소식이 나와준다면 XRP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솔라나가 그 속도를 따라잡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즉 리플의 소송 리스크가 마무리가 된다면 어떤 상승력을 크게 가져가는 코인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줄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리플이 애플, MS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장의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성장할 가치가 무궁무진하고 리플의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죠. XRP의 역사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4년 사이클 동안에 2년 동안에는 하락 흐름 그리고 2년 동안에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 줬었는데요. 현재 사이클에서도 2년 동안의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 줬고 이제 새로운 대규모 강세장을 눈앞에 둔 모습입니다. 지난 사이클을 통해서 2020년도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죠? SEC가 리플에게 제소를 했던 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플의 가격은 어땠나요?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었죠.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장이 만들어낸 리플의 가격 상승입니다. 내년엔 리플도 2월에 합의안을 지금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4월 정식 판결까지 마무리가 되면 소송 리스크는 완벽하게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IPO 발표 진행하게 될 거고 그리고 내년이면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하죠. 비트코인 반감기와 더불어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최초 승인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는 엄청난 강세장이 일어날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이 지금 모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사이클의 상승 흐름보다 더 지금 역대급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우리 리플 저점 기회에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리플은 전량 매수 의견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고점에서 비중 축소, 저점일 때마다 추가 매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물량을 더욱더 늘려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그동안의 리플 자료와 그리고 글로벌 거시 경제에 대한 자료 그리고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가입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기술주의 상승 흐름과 국채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일제히 미 증시가 상승한 가운데 비트코인 또한 5천만 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일 새벽 4시 FOMC 회의록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연설을 통해서 앞으로의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고 대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21일 현지 시간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2일 새벽 4시입니다. FOMC 회의록을 통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금리 인하 시점과 통화 정책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견해를 확인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10월 CPI 발표와 PPI 모두 하락 흐름을 만들어냈고 소매 판매 또한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런 선행 지표를 통해서 금리 인상의 사이클은 사실상 종료가 됐다라는 의견들이 줄을 이뤘는데요.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계속해서 금리 동결이 이어지면서 그리고 내년 5월쯤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47%로 나타났습니다. 미 재무부 장관은 전반적인 물가가 이전보다 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해도 미국인들은 아직 팬데믹 이전에 비해선 식료품 가격과 높은 임대료에 있어 물가가 높다라는 걸 체감할 것이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렇듯 시장은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전 물가보다 높다라는 부분으로 연준 의장의 금리 스탠스를 우리는 확인을 해 나가시면서 대응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 코인 시장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줄까요? 왜냐하면 우리 코인 시장에는 개인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기업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기업들은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아진다면 기업들이 투자해야 할 투자금보다 이자를 더 내야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투자금들은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자금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거고요.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도 이자를 감당해야 될 부분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대출을 통해서 많은 투자금들이 지금 유치가 되게 될 거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코인 시장도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늘 자정이 지난 내일 새벽 4시 FOMC 회의록을 통해서 파월 의장이 금리 스탠스를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 것인지 이 발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22일 새벽 4시에 일어나는 FOMC 회의록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번역하고 공유 드리면서 리플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까지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부담 없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입장하셔서 자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과의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리플 소송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어떻게 흘러왔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였죠. SEC가 리플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가지 소송이었는데요. 리플 판매에 대한 증권성 여부와 리플 임원진에 대한 개별 소송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끌고 오면서 리플이 작년에 약식 재판을 신청했는데요. 그에 따라 올해 7월 13일 날짜 약식 판결에 대한 결과가 나와줬습니다. 기간은 판매에 관련한 부분은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분명한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 즉 증권으로 봤고요.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서 알고리즘 판매한 부분으로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 즉 비증권으로 봤습니다. 미국에서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하위 테스트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리플의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바로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려면 파는 사람이 명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2차 판매분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증권으로 봤다라는 거죠. 즉 리플의 증권성은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판례를 만든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 SEC는 중간항소를 신청했지만 이게 기각이 됐었죠. 기존의 약식 판결이 유지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SEC가 임원진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취하했는데요. 그 이유는 SEC가 주장을 했던 건 이 리플 임원진들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걸 알면서도 무모하게 XRP를 판매하고 방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약식 판결 내용 자체를 보시면요.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법이 달라진다라는 건데 어떻게 리플 임원진들이 증권법 위반인 걸 알고 판매하고 방조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부분을 SEC가 증명을 해내야 승소하는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증명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SEC는 임원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 법원이 명령한 XRP 기간 판매에 대한 이 부분이죠. 합의금 관련해서 브리핑할 수 있는 일정을 공동으로 법원에 제안하라라고 명령을 했었는데요. 11월 9일 날짜로 양측은 미 법원에 브리핑 가능 일정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미 법원은 내년 2월까지는 이 합의안을 마련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상황인데요.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은 증권이라고 판결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SEC가 리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그 부분이었고 결국 벌금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SEC가 리플에게 7억 7천만 달러를 벌금으로 요구했는데요. 리플은 이런 7억 7천만 달러에 대한 벌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지불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SEC와 리플은 이 벌금 관련해서 어느 선이 적정한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친 리플 변호사 제레미 호건과 존 티튼 변호사는 지금 똑같이 7억 7천만 달러의 벌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그 이하의 합의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 7억 7천만 달러는 리플이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전체 규모입니다. 그 규모 안에는 리플의 사업 비용과 미국 외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비용은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존 티튼 역시 SEC에 관할 거는 미국 내로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게다가 XRP의 대다수의 판매는 미국 외에서 이뤄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미국 내에 관할 건이 있는 SEC는 미국 내에서만 판매됐던 5% 정도의 금액만이 합의금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미 하원 의원은 이 SEC의 암호화폐 제재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예산을 사용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표적으로 삼아 규제를 남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무능하기까지 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정작 이 FTX 폰지 사기는 막아내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SEC의 무능함은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이 SEC는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기업과 소송을 지금 이어져 오고 있죠. 그중에 가장 큰 소송이 바로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입니다. 이 소송에서라도 승리를 이끌어내려면 지금 현재 리플과는 합의를 마무리 짓고 다른 소송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더군다나 예산안까지 삭감된 상황에서 리플과 정식 판결이 끝난 이후에 항소는 더더욱 힘들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SEC는 물러설 곳이 없고 리플과 결국에는 합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게다가 최근 속보를 보시면 SEC가 크라켄 기소를 했는데요. 크라켄 기소장에서 지목한 증권성 토큰에는 이 XRP가 빠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SEC가 리플을 증권이라 언급하지 않은 것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XRP는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리플은 내어주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을 규제하는 방안으로 선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더욱 합의의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으로 확인이 되시죠. 그럼 합의가 되고 나면 그 다음 스텝은 뭐죠? 바로 IPO입니다. 그래서 최근 유명 재테크 저서 린다 존스는 모건 스탠리 부사장을 지낸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런 그녀가 리플 IPO 전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 이상적인 기업 공개 시기는 내년 5월이라고 했는데요. IPO 시장의 붐, 주식시장 호황 시기를 고려했을 때 리플의 IPO는 내년 5월 15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이 이 IPO를 추진한다면 주가가 $600 그 이상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내놨는데요. 다른 암호화폐 유튜버의 말에 따르면 리플 IPO 시 XRP는 최고 $35까지 도달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리플 입장에서도 리플 CEO는 3심까지 불사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SEC가 합의를 제시하고 빠른 소송만 마무리가 된다면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 짓는 게 오히려 리플에겐 득이다라는 거죠. 지난 소송으로 많은 기회 비용을 날렸던 리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간을 지체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내어줄 건 내어주고 적절한 시기에 IPO를 진행한다면 리플사의 기업 성장과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이 아니라 그 전이라도 기습적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요. 합의 관련 소식 빠르게 입수하는 대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자료 공유 드리면서 리플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까지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리플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매집해 나가야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과의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